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무언가를 믿는 행위에는 불안과 불확실성, 공포 등의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딪히는 삶의 많은 문제들은 안타깝게도 우리의 통제 바깥에 있습니다. 작게는 날씨나 교통 체증, 크게는 경제나 국가 간의 분쟁, 죽음, 미래 등 사실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스스로의 미약함을 덮어줄 수 있는 다른 존재들을 찾곤 합니다. 약한 나 대신 세상을 지도해줄 강력한 지도자나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군가가 무기력했던 경험이 있다면 강력한 정부나 우리의 삶을 관장하는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선호가 강해집니다. 또 죽음에 대한 공포를 떠올리게 되면 신이나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에 의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종교적 광신 또는 맹신의 수준까지 왜곡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들이 사이비 종교를 포함해 어떤 종교 자체에 대한 열성이 커지는 데에는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 지지해주는 긍정적 교류, 즉 소속감의 영향이 커지고 삶의 전부가 되어버릴 경우 그 종교가 아무리 잘못된 것일지라도 또는 지나친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쉽게 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교가 정체성의 일부가 되는 데에는 집단의 힘이 큽니다. 다양한 종교적 의식을 통해 특히 무속신앙같이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종교일수록 집단 심리와 신비감으로 초월적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게 만들며 그게 아무리 사입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의 힘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 집단의 도덕이고 따라야 할 명령이라면 역시 압력과 권위에 쉽게 복종하는 인간으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반사회적인 종교나 사입이 극단주의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에는 이런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7월에 국내에 개봉된 공포 호러 영화 미드소마입니다. 불행한 사건이 생겨 슬픔에 빠진 데니가 친구 펠레의 초청을 받아 낯이 가장 긴 여름 90년에 한 번 9일간 하지 축제 미드소마가 열리는 호르가라는 스웨덴의 작은 마을에서 꽃길인 줄만 알고 들어간 지옥길에서 친구들은 축제가 끝나기 전까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광신도 집단에 휘말리는 내용입니다. 먼저 음악 듣고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의 예고편의 OST로 음산하고 괴기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The Dance of Death입니다.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는 벽화와 함께 영화가 시작됩니다. 이어서 민속풍의 노래와 함께 눈 덮인 산의 풍경이 등장하고 시끄러운 전화벨 소리로 데니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지만 받지를 않아 조울증을 앓고 있는 자신의 여동생 테리가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를 남기고 연락이 두절된 것을 걱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자동응답기로 남깁니다. 데니는 남자친구 크리스티안에게 전화를 걸고 이때 크리스티안은 친구들인 조시, 마크, 펠레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안은 데니에게 테리는 늘 그래왔다며 과민 반응일 뿐이라고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습니다. 크리스티안과의 통화가 끝난 후 데니는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과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하소연하며 신경안정제를 복용합니다. 통화 후 발신자불명의 다른 전화가 옵니다. 동생 테리의 자살 소식이었는데 자신의 입과 자동차 배기관을 호스로 연결해 가스 중독으로 자살을 했고 밀폐한 부모님 방에도 호스를 연결해서 일가족이 모두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참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후 슬픔으로 통곡하는 데니를 크리스티안이 위로하는 모습이 나오고 눈발이 휘날리는 창밖을 배경으로 미드소마 타이틀이 뜨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잠깐 음악 듣고 이어갑니다. 미국의 일렉트릭 팝가수 라브와 영국의 팝가수 앤 마리가 같이 부른 Fuck I'm Lonely입니다. Time, two time, three time, I can't wait no more. Your fingers through my hair, that's on my mind. I know it's been a minute since you walked right through that door, but I still think about you all the time. I don't know how I'm gonna make it out. I don't know now. You got me saying, I'm lonely as fuck. Come hold me. It's been me, myself, and why did you go? Oh, fuck. I'm lonely, Yeah, I still watch the shows you show me. I still drink that wine. But these days it tastes more bitter than sweet. And all my friends are way too drunk to save me from my phone. Sorry if I say some things I mean. I don't know how I'm gonna make it out. I don't know now. You got me saying fuck. I'm lonely as fuck. Come hold me. It's been me, myself, and why did you go? Oh, fuck. I'm lonely. I miss those nights when you would come over, spent all night just trying to get closer. That was June and now it's October. I don't want to get over. I miss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슬픔을 겨우 억누르는 데니와 크리스티안은 그의 친구 펠레의 고향인 스페인의 호르가라는 마을의 하지 축제인 미드소마에 가기로 합니다. 펠레는 90년마다 한 번씩 9일간 열리는 미드소마에 대해 설명을 하고 특히 인류학과에 재학 중인 조시가 논문 주제로서 하지 축제에 대해 관심을 보입니다. 가까운 곳도 아닌 스웨덴에 그것도 한 달 반이라는 기간 동안 여행을 간다는 언지를 미리 듣지 못한 데니는 서운함을 느끼지만 크리스티안은 마지못해 사과하다가 도리어 먼저 화를 내며 집에 가겠다고 하고 데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사과합니다. 사실 크리스티안은 여동생의 자살과 폐륜살인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맞이한 데니에게 헤어지고 싶었지만 이별하자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고 며칠 후 크리스티안은 친구들에게 데니와 스웨덴에 여행을 같이 가자고 초대했다고 말하자 당연히 친구들은 당황하며 싫은 기색을 보이지만 크리스티안은 데니에게는 너희들이 초대한다 거짓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니를 만난 친구들은 세상 어색하게 좋은 척을 하고 크리스티안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펠레가 데니에게 미드소마 축제 중에 5월의 여왕을 뽑는 전통에 대해 얘기하며 펠레는 본인도 부모를 잃은 경험이 있다면서 데니가 가족을 잃은 것을 위로하지만 오히려 이 위로 때문에 데니는 또다시 큰 슬픔에 잠기고 화장실로 뛰쳐나갑니다. 장면은 자연스럽게 비행기 안에 화장실로 바뀌며 데니와 크리스티안이 여행을 같이 가게 되고 도심에서 차로 4시간 떨어진 호르가로 가는 도중에 그들은 펠레의 동생인 잉마르와 영국인 커플 사이먼과 코니와 합류하게 됩니다. 이들은 다 같이 마약을 흡입하는데 머뭇거리는 데니에게 잉마르는 버섯차를 권하고 다 같이 여행을 즐기는 중에 데니는 자신의 손이 수풀과 하나가 되는 환각을 보이는 등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히고 트라우마에 휩싸이며 주위를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근처에 있는 작은 건물로 숨는데 거울에 비추어진 어둠 속에서 여동생 테리의 환영을 보고 거울을 바라보는 자신의 얼굴이 약에 의한 환각인지 이상하게 일그러지고 이후 인근의 숲을 헤매다 쓰러지는데 여기에서 부모님과 테리의 꿈을 꿉니다. 잠깐 음악 듣고 쉬어갑니다. 굿럭 마마무입니다. Good luck, kitty kitty, I like you. Good luck, 놓치지만 lucky lucky. Good luck, 나는 너의 lucky lucky. 어디서나 어딜 가나 당장 I'm working. 흑백 세상 속에 나는 colorful girls, girls on top. 더 자신 있게. Boom boom, beat drop, better drop. 내 사랑 갖고 싶다면, 내 맘 뺏고 싶다면. 색다르게 시작해 절대 나를 놓치지는 마. Good luck, kitty kitty, you're like me. Good luck, kitty kitty, I like you. Good luck, 놓치지 마, lucky lucky. Good luck, 나는 너의 lucky lucky. 봤어, 바꾸, monster, let's go. Get on.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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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luck to you. Face me. Fix me, trust me, yeah. 내가 말을 할 때 넌 맞장구, 짠짠짠. 내 손짓 한 방에 저격해 네 심장에 탕탕. B.I.M.B. 기어를 밀어놓고 집긴 돌려 말할 필요 없어. TV 멀리 보도 티가 나는 널 카메라에 담을래, baby. I like you, baby. 우리 단둘이 다양한 색깔을 창조해. 무슨 내가 잡아 너라는 캠퍼스에. Sora? Yeah. 꿈이지 않아도 혼자 주목받는 스킬. 재미없는 남자들은 한순간에 skip. Girls, girls on top. 그 중에서도 I'm 따뜻한. 지루해진 너에게 난 얼음처럼 chill. 머리서봐 루즈해 뻔한 사랑 않게. Boys, boys, watch out. 네 가슴 속에 boom, boom.
beat drop. Who's the next? 콧대 높게 굴지만 까다롭긴 하지만 아직 서투를 뿐이야. Yeah. 차가운 말투지만 보기보단 lovely girl. 정말 날 원한다면 절대 나를 놓치지는 마. You like me, good luck, kitty kitty, I like you. Good luck, so maybe the lucky lucky. Good luck, 나는 너의 lucky lucky. Good luck, kitty kitty, you like me. Good luck, kitty kitty, I like you. Good luck, 놓치지만 lucky lucky. Good luck, 나는 너의 lucky lucky. Yeah, 소리 없이 흘러가는 침묵의 고공실 빡빡 막힌 도로에 깜빡이 켜고 차선 변경에 확실하게 줄 서 눈치보다 걸려 in the end. Good luck, 나는 너의 lucky lucky. You're like me. Good luck, giddy giddy, I like you. Good luck, so let me the lucky lucky. Hey, yeah. Good luck, giddy giddy, you're like me. Good luck, giddy giddy, I like you. Good luck, so let me the lucky lucky. Good luck, 나는 너의 lucky lucky. Good luck, giddy giddy, you're like me. Good luck, giddy giddy, I like you. Good luck, 놓치지마 lucky lucky. 나는 너의 lucky lucky. 데니는 6시간 정도 후에 깨어나는데 다행히 크리스티안과 친구들이 데니를 발견하여 같이 있습니다. 데니, 크리스티안과 친구들은 다 같이 호르가 마을에 도착합니다. 조시는 마을 사람들에게 호르가 마을과 축제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멀리 보이는 노란색의 큰 움집에 대해 질문을 하자 매우 성스러운 곳이니 절대 다가가지 말라는 말만 듣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살아있는 곰이 작은 우리에 갇혀있고 그 곰이 무엇이냐 물어보자 그냥 곰이란 대답만 하고 마을로파가 다음 날이 본격적인 미드소마의 시작이라고 하며 의미를 알 수 없는 섬뜩한 느낌의 주문과 함께 의식이 시작되고 의식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뛰노는 도중에 마야라는 소녀가 친구들과 원형으로 앉아서 구경하고 있던 크리스티안을 일부러 발로 툭 치고 지나가며 관심을 보냅니다. 펠레는 데니를 따로 불러서 생일 선물로 직접 데니를 그린 그림을 건넵니다. 그러다 펠레와 데니 사이에 어색한 기류가 흐르자 데니는 크리스티안이 볼 것이라며 자리를 뜨고 데니의 생일을 전혀 몰랐던 크리스티안도 따로 생일 축하 노래와 함께 초 하나가 꽂힌 조각 케이크를 건넵니다. 다른 일행이 둘이 얼마 동안 교제했냐고 묻자 크리스티안은 3년 6개월 정도 만났다고 했지만 데니는 정확하게 4년하고 2주라며 이를 정정하자 분위기가 어색해집니다. 펠레는 친구들을 비슷한 나이대의 마을 공동체와 함께 다 같이 묵는 숙소로 안내하는데 숙소에는 이곳저곳에 불온하고 야한 느낌의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펠레는 호르가의 철학인 인생의 순환기에 대해 얘기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18년을 주기로 아이가 성장하는 시기 봄, 순례하는 시기 여름, 일하는 시기 가을, 그리고 스승으로 지내는 시기라고 설명하며 같은 주기에 있는 사람들이 한 숙소에 머물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7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는 데니의 질문에 그 후는 죽음이라고 농담처럼 말합니다. 이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밤새 계속되는 아기의 울음소리 때문에 데니는 잠을 설칩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갑니다. 영국의 피아니스트 겸 싱어송라이터 피델의 노래
스톰송입니다. I'll send a storm to capture your heart and bring you home. Oh, carried on the breeze, you'll never find me gone. Oh, faster than the post train, burning like a slow flame on. I'll send a storm to capture your heart and bring you home. Even though the landscape stretches like a hot day, even though the old man says I have a fool's plan, oh, despite the distance, you'll see my footprints. I'll raise my flagpole, I'll turn these tables round. Send a storm to capture your heart and bring you home. Oh, carried on the breeze, you'll never find me gone. Oh, faster than the post train, burning like a slow flame on. I'll send a storm to capture your heart and bring you home. Oh, I've said the worst things and I can't reverse things. Secrets of the floodway, gambled in the doorway. Oh, I've made the mistakes and I have learned the hard way. Even though you leave me crying like a banshee, send a storm to capture your heart and bring you home. Oh, carried on the breeze, you'll never find me gone. Oh, faster than the post train, burning like a slow flame on. I'll send a storm to capture your heart and bring you home. I'll send a storm. Oh, carried on the breeze, you'll never find me gone. Oh, faster than the post train, burning like a slow flame on. I'll send a storm to capture your heart and bring you home. I'll send a storm to capture your heart and bring you home. Oh, carried on the breeze, you'll never find me gone. 다음날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되고 첫날 축제의 이름은 절벽이라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야외에서 십자가 형태로 차려진 정찬을 먹게 됩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두 남녀노인을 선봉으로 하여 의미불명의 의식을 파도타기식으로 차례를 지켜 식사를 시작합니다. 이윽고 그 두 노인이 가마에 올라타 절벽 위로 올라가고 마을 사람들과 외지인들이 다소 불안해하며 지켜보는데 이상한 주문과 경전, 루비, 라드르를 읽자 노인들은 손바닥을 칼로 그어 상처를 낸 후 비석의 피로 11자 모양의 손자국을 남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자 노인이 먼저 팔을 벌린 채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절벽 바로 아래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어 이 바위의 모서리에 노인의 머리가 정통으로 부딪혀 머리가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만큼 즉사합니다. 그리고 남자 노인도 똑같이 따라 뛰어내려 다리부터 바위 모서리에 부딪히는 바람에 다리만 조각난 상태로 죽지는 않습니다. 노인이 엄청난 고통에 신음을 하자
마을 사람들은 그 신음소리를 똑같이 따라하며 다 같이 신음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 3명이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커다란 나무 망치로 차례로 노인의 얼굴을 내리쳐 노인을 죽입니다. 이를 보던 영국인 커플인 사이먼과 코니는 헛구역질을 하며 욕설을 내뱉고 소리를 지르는 등 엄청난 공포와 혐오감에 치를 떨고 일행도 큰 충격을 받고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보입니다. 경악한 외지인들에게 마을 촌장격인 스티브가 다가와 오래된 풍습으로 그들의 죽음은 인생의 순환기의 끝에 다다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의식 중 하나이고 태어난 아이에게 이름을 물려준다며 만약 본인이 저 절벽에 올라갔어도 똑같이 기뻐하며 뛰어내렸을 것이라고 변명 같은 말로 안심시킵니다. 숙소로 돌아온 데니는 그날 밤 악몽을 꾸는데 크리스티안과 친구들이 한밤중에 데니를 혼자 두고 몰래 마을을 떠나면서 차에 탄 채로 창문을 통해 데니를 빤히 응시하는 것과 죽은 가족, 낮에 봤던 2 노인의 시체의 끔찍한 광경들이 꿈속에 나타나 고통을 받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쉬어갑니다. 크리스티안은 조시에게 자기도 호르가를 주제로 논문을 써야겠다고 말하자 조시는 이를 탐탁치 않게 여기며 크리스티안에게 자기 주제를 빼앗지 말고 본인의 것을 하라고 말립니다. 뛰어내린 2 노인의 시체는 불태워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마크가 초원에 놓인 고목 하나의 소변을 보고 이를 발견한 마을 사람이 자신의 조상을 욕보이고 있다며 마크를 크게 호통한 뒤 흐느낍니다. 그 참상을 목격한 다음날 영국인 커플 사이먼과 코니는 호르가를 떠나고 데니는 이를 뒤에서 지켜봅니다. 한편 크리스티안과 조시는 펠레를 통해 장로가 인명과 지명을 가명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축제의 내용을 논문 주제로 쓰는 것이 허락됐다는 말을 듣고 이후 본격적으로 그들은 호르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합니다. 크리스티안은 마을 사람에게 마을은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친족 간 혼인, 심지어 근친 교배까지도 존재하지 않냐고 묻자 근친혼이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외지인의 힘을 빌어 대를 잇는다는 대답을 듣습니다. 조시는 직접 장로들 중 한 명을 인터뷰하여 경전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은 축제가 시대를 거쳐 계속하여 갱신되는 경전에 따라 의식이 진행됐는데 근친혼으로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지력이 있는 루빈이라는 신묘한 소년의 그림이 현 시대의 경전의 기준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시는 이 경전의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가도 되냐고 물어보지만 안 된다며 제지합니다. 또다시 식사가 시작되는데 마크는 종전에 자신에게 호통을 친 그 마을 사람이 자신을 계속 뚫어져라 노려보는 것을 느끼고 아까 코니가 비명을 지르며 육상선수 마냥 어딘가로 미친 듯이 뛰어가는 것을 봤다고 하는데 크리스티안은 대수롭지 않게 이를 여기며 자기 논문 조사에만 열중을 합니다. 한편 데니는 크리스티안이 자기를 떠날 것 같아 너도 그러겠네라고 중얼거립니다. 만찬 도중에 크리스티안은 자신의 음료만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붉은 빛을 띠는 것을 알게 되고 마크는 마을의 한 여자로부터 보여줄 게 있다는 얘기에 그녀를 따라가지만 이후 하루 종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밤이 되자 조시는 경전의 사진을 몰래 찍어내기 위해 경전이 보관되어 있는 방에 들어가고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던 중 뒤에서 마크가 나타나 바지도 안 입고 가만히 서 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마크가 아니라 마크의 얼굴 가죽을 뒤집어 쓴 다른 사람이었고 머리를 맞고 쓰러진 조시를 내려다보며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를 내고선 바닥에 쓰러진 조시를 어딘가로 끌고 갑니다.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 잠시 쉬어갑니다. 다음날 아침 데니, 크리스티안과 펠레는
경전이 도둑맞았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데니는 조시와 마크가 의심되지만 사라져버린 것에 대해 이상함을 느낍니다. 크리스티안은 여성 사제가 부른다는 말에 건물의 방 안으로 따라가고 그녀는 마야와 크리스티안이 점성술적으로 궁합이 좋으며 마야도 원하고 있으니 그녀와 합방하라고 권합니다. 이에 크리스티안은 찝찝한 듯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와 펠레 옆에 앉아서 데니의 경연을 지켜봅니다. 데니는 5월의 여왕을 뽑는 경연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메이폴이라는 꽃으로 뒤덮인 기다란 솥대주위로 마을의 젊은 여자들이 둘러싼 채 하나 둘 지쳐 나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춤을 추는 경연이었습니다. 이 경연이 시작되기 이전에 정체불명의 약초를 탄 차를 같이 마시는데 이는 처음 마을 초입에 들어왔을 때 데니를 환각에 빠뜨리게 한 그 차였습니다. 여기서도 데니는 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발이 수풀과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는 환영을 보고 같이 춤을 추는 여자들과 알지도 못하는 스웨덴어로 유창하게 대화를 합니다. 고조되는 분위기 끝에 데니는 경연에서 최후의 1인이 되고 5월의 여왕으로 추앙을 받고 이를 구경하던 크리스티안은 마을 여자가 준 차를 마십니다. 데니가 가축과 돼지에 축복을 주기 위해 마차를 타고 마을을 돌아보는 시간, 차를 마셔 환각에 빠진 크리스티안은 마야와 합방을 합니다. 이때 마을의 여자들이 알몸으로 둘러싸 마야와 똑같이 따라하고 마침 의식을 마치고 돌아오던 데니가 이 소리를 듣고 열쇠 구멍으로 마야와 크리스티안을 보며 깊은 충격에 구토를 하며 울부짖습니다. 울부짖는 데니를 마을 여자들이 숙소로 데려가서는 주변을 둘러싸고 마찬가지로 합장하듯 똑같은 리듬으로 다 같이 따라서 울부짖습니다. 크리스티안은 정신을 차리자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정신없이 알몸으로 마을을 뛰쳐나와 숨을 곳을 찾는데 정원에는 조씨의 다리가 꽂혀 있고 뿐만 아니라 겨우 찾아 들어간 한 목조 건물에서 지붕에 매달려 피의 독수리형을 받고 있는 사이먼을 발견합니다. 이때 마을 사람이 흰 가루를 부어 크리스티안을 기절시키는데 쓰러진 크리스티안은 눈꺼풀 깜빡이는 것조차 제어가 되지 않아 가루를 부었던 남자가 눈꺼풀을 손가락으로 닫아줍니다. 잠깐 음악 듣고 이어갑니다. 음악 프로그램 팬텀 싱어2에 나왔던 테너 조민웅과 베이스 한태인이 부릅니다. 노스텔지어 향수. Alice piangente, triste, stanco sopra il lago, nello specchio trasparente delle fonti gelide. Guarda tenevo dentro ciò che io non sono più, passa tutti i miei ricordi di una vita che una volta fu. Nostalgia sei l'amante mia, sei la più fedele e sincera. Mi comprendi, mi difendi sempre, sei con me la mia compagnia vera.
verità, i pensieri e i sentimenti miei stringo, forte ritrovo, sempre te a fianco nostalgia. Nostalgia sei l'amante mia, sei la più fedele e sincera. Difendi sei con me la mia compagna vera. Non mi fai soffrire se all'improvviso mi riempi mente cuore di belle poesie, di fotografie, di speranza e d'amore. Nostalgia, sei l'amante mia, sei la più fedele e sincera. Sei con me la mia compagna vera. Vera, 축제의 막바지에 이르러 약에 취한 크리스티안이 데니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이 축제는 9명을 제물로 희생시키기 위한 의식으로 외지인 넷과 마을 사람 넷, 그리고 5월의 여왕이 지정한 한 사람이 어둠을 뜻하는 대표 제물로 희생되는 것이었습니다. 데니는 추첨으로 뽑힌 트루비윤이라는 이름의 마을 사람과 크리스티안 중에서 무슨 이유인지 남친인 크리스티안을 제물로 지목합니다. 남자들은 마을 앞 철창 속에 있던 곰의 배를 갈라서 내장들을 꺼내고 그 안에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크리스티안을 넣어 곰 가죽을 꿰맵니다. 이윽고 외지인 넷의 사체로 만들어진 물체와 축제 첫날 자살한 두 노인의 나무로 장식한 반신상, 자원한 마을 사람 울프와 잉마르, 곰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 정신은 멀쩡하지만 여전히 전신이 마비되어 있는 크리스티안 등 9명이 노란 움집에 실려갑니다. 움집 안에서는 크리스티안을 중심으로 나머지 8인의 시체와 사람이 둘러싼 형태로 배치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살아있는 제물에게 고통을 잊게 해준다는 약을 먹이고 움집에 불을 지릅니다. 모든 것이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옷에 불이 붙기 시작하자 숭고하게 자원했던 울프와 잉마르 또한 산채로 불에 타면서 고통에 울부짖고 결국 광기의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그 울부짖음에 합창하며 고통스럽게 그대로 따라하고 데니는 이를 보고서 절망으로 일그러지는 표정을 짓다가 노란 움집이 완전히 불에 타 무너지기 시작하자 서서히 환희에 가득 찬 듯 활짝 웃는 표정으로 바뀌며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실제 미드소마, 스웨덴어로 미드솜마르 축제는 매년 6월 19일에서 6월 25일 사이에 낀 금요일을 미드솜마르 이브로 잡고 그 5주 정도를 내리쉬는 스웨덴의 대명절입니다.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미드소마를 기점으로 고향으로 내려가 신선한 수확물로 풍성한 식탁을 차리고 밤에는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 춤을 추며 연휴를 보냅니다.
농작물 수확철 후에 먹고 마신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추석과 한 달 정도 긴 휴가 기간을 갖고 귀향한다는 점에서는 중국의 춘절과 유사합니다. 한국에서의 하지처럼 미드소마 시기에도 감자가 제철이라 삶은 핵감자를 먹고 여름에 갓 수확하는 딸기를 듬뿍 넣은 케이크를 즐기기도 합니다. 영화처럼 메이퍼를 꽂아놓고 주위를 돌며 춤을 추는 행사를 하고 아쿠아비트라는 증류주나 스납스라는 뽀얀 술을 마시기도 한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죽거나 약에 취해 불타오르는 장면에서 주인공인 데니가 웃고 있었는데 데니의 미소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 아리에스타 감독의 말을 찾아보니 충격적인 결말을 통해 가족을 잃고 남친에게 의존적이던 여주인공이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막강한 권력을 얻게 되면서 변화하게 되는 카타르시스를 표현하고 싶었다는데요. 정말로 이 미소가 카타르시스라면 남친이야 그렇다 쳐도 아무 이유 없이 불쌍하게 죽은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데 자긴 이제 의지할 가족도 생겼고 권력도 생겼으니 미소를 짓고 있다는 설정은 제 눈에는 그 의미를 부여하기도 아까운 그저 자신도 모르는 그 사이비 종교의 무리에 물들어버려 집단 최면에 빠져버린 불쌍하고 타락한 광신도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공포 호러의 미국 영화 미드소마였는데요. 유전이란 공포 영화로 잘 알려진 아리 에스타 감독은 공포 영화계의 전통의 연출 방식이 아닌 점진적으로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는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착하게만 보이는 마을 공동체 주민 속에 숨어있는 광기와 잔인함에 관객들의 얼굴을 돌리게 만드는 장면들이 있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입니다. 아리에스타 감독은 한국 영화 마니아로 한국 영화 부흥을 코리안 르네상스로 표현하며 한국 영화계에 대한 깊은 애정이 한국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져 자신은 한국인으로 태어나야 했었다고까지 말했답니다. 아리에스타가 쓴 기생충 리뷰를 보면 봉준호의 영화 말이 더 필요한가? 라는 찬사처럼 한국 영화에 대한 그의 존경의 자세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듣는 추억의 팝송인데요. 1980년대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의 시그널 음악으로 가사 해석을 낭독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